오늘 수요일 MPB 5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오릭스 아니었으면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조금 좀 아쉽다. 오릭스 승에 어제 제가 생방송이랑 코멘트에서 가끔 1순위 공개를 해드리는데 그 1순위 공개가 히로 언더였죠. 개푸근했죠. 개푸근했고 주력으로 간만에 또 1을 들고 갔습니다. 들고 간 이유가 있어요. 그죠? 요코하마 승을 보든 히로를 보든 저는 엄대엄이라고 봤기 때문에 요코 승 볼 거면은 그냥 히로 1이 낫다는 마인드였고 잘 들어와 줬죠. 그랬다. 어제 뭐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오릭스만 좀 이겨줬으면 좀 아쉽죠. 어제 출루는 훨씬 많이 했거든요, 그죠? 오릭스가 훨씬 많이 했는데 그냥 뭐 찬스를 좀 덜 살려서 딱 진 그런 경기예요, 그죠? 그렇다. 자, 오늘 MPB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하고 주니치. 어제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쭉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불펜 쪽에서 이제 실점이 너무 나오면서 주니치가 좀 승리를 거뒀다. 원점차 승부였다. 주니치가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빠따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원정으로 와서도 빠따를 괜찮게 쳤다는 건 좀 인상적인 대목이고 올 시즌 한신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주니치가 한신 원정에서 3승 2패예요. 주니치가 원정에서 더럽게 못하는 팀이거든요. 14승 26패니까 마이너스 12개를 찍고 있는 팀인데 유난히 이 한신 원정에서는 올해 그래도 좀 선전을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를 할 만한 것 같고 주니치가 역시 호스카와 복귀 이후에 그래도 조금 빠따의 집중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습니다. 우에바야시가 요즘 경기를 조금 점점다리로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볼 타이밍, 지켜볼 포인트. 어제 또 보슬러가 중요한 안타를 하나 깠죠. 그렇다. 주니치가 이 한신 원정에서는 꽤 선전을 하고 있다. 정말 사이키로토 대 다카시로토가 나옵니다. 사이키로토 올 시즌 뭐 크게 부진한 구간 없이 정말 뭐 꾸준하게 잘 던져주고 있고요. 최근 3년 동안 계속 1점대를 유지하고 있는 뭐 대단한 친구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죠. 최근 폼은 약간 좀 아쉬운 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바롯데전 3실점 패전한 경기 있었고 최근 두 경기 모두 뭐잘 던졌어요. 잘 던졌는데 5이닝 딸이 오무원 딸이 구역투를 좀 했다는 부분은 약간 좀 아쉬운 포인트다. 이야기를 좀 할 만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사이키는 사이키죠. 어제 한 경기 졌기 때문에 오늘 불펜 운영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주니치 상대 전적도 전체적으로 뭐 쏘쏘하다. 큰 문제 없다. 직전 경기 주니치 원정에서 4실점 한번 하는 경기가 있는데 뭐 최근 10경기 중에서 가장 못 던진 경기였고요. 나머지 경기들은 뭐 전부 잘 던졌어요. 반대의 선발은 다카시로토인데요. 올 시즌 다카시로토는 우리가 알던 그 친구가 아니죠. 제가 아까도 뭐 기록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그냥 뭐 이 친구 아직은 좀 어린 선수거든요. 2002년생 아직은 좀 젊은 선수고 지금 1군에서 4년 차로 뛰고 있고 4년 동안 또 누적된 이닝이 좀 많기는 많아요. 일본 특유의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잘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누적 이닝이 많다는 점에서 약간은 좀 안식년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정도는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좀 디테일하게 기록들을 좀 체크를 해봤는데 뭐 일본 야구는 우리가 뭐 트래킹 데이터를 볼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대체적인 기록들을 좀 확인해 보면 맞아 나가는 타구질들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은 바비비 3할 조금 좀 넘어가고 있으니까 좀 문제를 좀 삼을 만하고요. 뭐 극단적인 땅볼 투수기 때문에 밥이 좀 높을 수는 있다는 점, 네, 뭐 그런 점들은 좀 있고. 근데 예년에 비해서 밥이 많이 올랐는데 라인 드라이브 비율 같은 게 조금 올라갔다는 걸 봤을 때는 빠져나가는 타구질 쪽에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한다. 그 정도 말씀드릴 만한 것 같고 삼진은 줄었고 피홈런은 늘었고 볼넷 또 늘었고 전체적으로 커리어가 많이 좀 떨어진 느낌이긴 합니다. 후반기에 좀 반전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전반기에 보여준 모습은 그냥 그런 상옵션이에요. 그죠? 3.40을 찍고 있기 때문에 좋은 투수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리고 다카시로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신전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본인이 가장 잘 던졌던 지난 시즌, 지지난 시즌. 지난 시즌은 ERA가 1.38로 뭐 극단적으로 잘 던진 선수인데 지난 시즌에 한신전 성적이 2.57이었으니까 잘 던졌던 지난 시즌에도 성적이 좀 좋지 않았고 올 시즌 역시 3경기에서 5점대 찍고 있고 그리고 한신 원정에서 역대로도 조금 좀 고전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뭐 좋게 맞을 수가 없겠고, 예, 한신 지금 1마인 쪽으로 조금 배당이 좀 빠지고 있는 부분도 좀 납득은 되는 것 같고, 어제 일단은 배당이 빠진 경기들이 대체적으로 좀 들어오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신 마인을 외면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는 그 정도 매치업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약간 이제 한신 저는 일단 한신 승을 보는데 한신 마인이냐 프렌이냐 이런 쪽에서 좀 고민은 좀 하게 되는 그 정도 매치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주니치가 유독 한신 원정에서 올해 좀 선전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외면하기는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런 면에서 약간 좀 고민스러운 요소는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신 승에 1마일 4.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로 욕구. 양팀 방망이가 요즘 너무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방망이가 좀 그래서 이건 언더 너무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사실 선발들 아즈마나 도코다 역시 뭐 에이스급이긴 하지만 올 시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언더를 뭐 개운하게 보진 않았지만 예, 양팀 빠따를 감안하면 시원하게 봤는데 야 1점 났습니다. 1점. 양팀 다 좀 너무했죠. 예, 히로시마는 안타 5개 깠고 요코하마는 솔로 홈런 한 방으로 한 점 났고 1대 0으로 경기가 끝이 났다. 요즘 두 팀 다 방망이가 좀 심각합니다. 그죠? 예, 히로시마 최근 10경기에서 1.2득점, 요코하마 최근 10경기에서 2.4득점. 빠따가 좀 애지간하다. 히로시마가 시즌 초반에 이제 너무 잘 치는가 싶긴 했는데 역시나 평균 회귀를 좀 하고 있고요. 홈에 좀 돌아와서도 빠따를 좀 못 친다는 부분이 좀 심각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예. 오늘은 일단 오늘은 칠만해. 선발들이 그죠? 예, 둘 다 오세라 다이치하고 트레버 바우어 둘 다 칠만하단 말이야. 근데 오늘도 5.5. 일단 언더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 두 놈 새끼들 지금 오바를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예. 오늘 둘 다 칠만한데 오늘도 언더. 일단 언더. 역배까지 줬어요. 언더. 언더. 빠따 너무 심해. 일단 오세라 다이치부터 보겠습니다. 그죠? 예, 작년에 또 유독 너무 작년에 유독 좀 잘 던지는 오세라 나이치였는데 저는 이 정도 성적을 또 찍기에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역시나죠. 예, 올해는 2.95로 사실 잘 던진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죠? 이 선수를 보면은 메이저리에서 딱 떠오르는 선수가 한 명 있어. 누구냐? 닉 마르티네스. 닉마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전체적으로 구위가 아주 떨어지고 변화구가 좋고 커맨드가 좋고 근데 이런 선수들의 유형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성적을 찍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죠? 예, 아무래도 커맨드하고 로케이션 피차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약간 닉마하고 오세라는 느낌은 비슷하지만 홈구장은 좀 얘기가 달라. 그지? 닉마는 홈구장이 극단적인 타자 구장이고 오세라는 그래도 극단적인 투수 구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느낌은 다르지만은 어쨌든 작년에 엄청나게 잘 던졌고 둘 다 올해는 조금 평균 회기를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점은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요. 제 예상대로 올해는 조금 좀 부진한 시즌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들은 포인트. 그래도 홈에서는 2.58로 조금 좀 낮다는 부분들. 역시나 이제 요코하마를 좀 만난다는 부분은 그래도 기분이 괜찮죠. 요코하마가 올해 너무 지금 바닥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그래도 긍정적. 홈에는 조금 티어를 올려볼 만하고 요거를 만나니까 좀 긍정. 올해는 요거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두 번 만나서 7-1, 7-1 둘 다 잘 던졌다. 파워 파워는 최근에 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죠? 4실점, 3실점, 7실점, 5실점 하면서 계속 연속 패전 먹고 있고 직전 경기는 간만에 뭐 한번 그래도 1인분을 했죠. 예, 진구 원정 가서 6인 2실점이니까 뭐 나름대로 뭐 잘 던졌다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친구가 시즌 초반에는 그래도 뭐 잘 던졌다, 못 던졌다. 약간 이토 히로미 같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좀 계속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양반인데 직전 경기 간만에 한번 잘 던졌다. 그리고 오늘 또 히로시마를 만난다. 이런 부분들은 뭐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요소겠죠, 그죠? 히로시마도 워낙 지금 빠따가 좀 꺼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바우어도 얘도 좀 괜찮은 날은 그 이토 히로미처럼 이닝도 팍 먹어버리거든요, 그죠? 예, 그런 피칭을 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정도 히로시마 빠따긴 합니다. 사실 오세라 다이치, 트레버 바우어 저는 둘 다 진짜 안 믿는 선수거든요. 예, 둘 다 워낙 이제 업다운도 너무 심하고 예, 오세라 같은 경우는 구위도 너무 약하고 그래서 좀 안 믿는 선수들이긴 하지만은 양팀 빠따를 감안했을 때 일단 언더는 뭐 한번 볼만한 것 같고요. 언더가 역배배당이고 1.84면은 한번 찔러볼 만한 요소는 충분히 좀 되지 않나 그 정도 생각은 좀 하게 됩니다.
그렇고 예, 오세라도 뭐 충분히 한번 아니 트레 바우어도 한번 좀 던져볼 만한 그런 경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올 시즌 히로시마 두 번 만나서 8-1, 8이닝 3실점으로 두 경기 모두 괜찮은 피칭을 했고 2023 시즌에 히로 원정 가가지고 12이닝 무실점으로 잘 던진 경기가 한 번 있었다. 둘 다 쳐볼 만은 한데 둘 다 또 잘 던질 만도 한 그 정도 매치업인 것 같기는 하고요. 오늘은 그래도 아무래도 뭐 히로가 슬슬 한번 이길 때 안 됐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선발 쪽에서의 기대치가 바우어가 솔직히 더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죠? 예. 양팀 빠따는 둘 다 뭐 호투를 만들어줘도 이상하진 않지만 선발 쪽에서의 리스크, 에버러지 면에서는 바우어 고점은 바우어가 더 높지만은 에버러지 면에서 바우어가 좀 떨어진다는 점이 오늘은 히로 쪽을 좀 한번 보고 싶은 요소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양팀 다 개운개운하게 점수는 안 날 것 같아요. 예, 선발 쪽에서 점수들이 한두 점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 역시나 오늘도 옥신각신하는 경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 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양팀 다 만났을 때 일이 꽤 많았더라고요. 올 시즌 뭐 양팀 다 뭐 빠따가 좋았던 구간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일이 굉장히 많았다. 아무래도 빠따를 못 친 구간이 더 많다 보니까 예, 그런 점들은 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려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이브된 니뽀넨 보겠습니다. 아, 참,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비 예보가 있더라고요, 일본도. 그래서 비는 좀 체크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뭐 동구장이죠, 그죠? 예. 동구장이라서 좀 시원할라나, 여기 오늘은? 지난번 등판에서 돼지 새끼 저 머리 잡고 또 내려와가지고. 세이브 오릭스 예, 어제는 뭐 저득점 경기 끝에 2대1로 니오넴이 뭐 간신히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만한 포인트 중에 하나 더 포인트를 짚어보자면은 이 세이브 원정 가서 니오넴이 좀 빠따를 좀 많이 못 쳤어요. 예, 그런 점들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 만한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베르나돔에서의 경기는 니오넴이 6승 1패로 앞서 있는데 니오넴 하면 그래도 빠따 아니겠습니까? 근데 빠따인데 여기에선 유독 빠따를 못 쳤어. 근데 세이브가 기본적으로 투수 왁구가 좋은 팀이잖아요. 그죠? 예, 선발진이 좋고, 선발진들이 대체적으로 이닝도 잘 먹는 애들이고, 예, 그리고 필승조 라인 쪽으로 가면 괜찮은 팀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죠. 예. 리오넴이 유독 이 세이브 원정에서는 빠따를 잘 못 쳤다. 근데 이 베르나돔은 여름 구간에 진짜 대가리 잡고 쓰러지는 케이스가 많아가지고 투수들이 그죠? 예,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가지고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약간 좀 비예보들이 있어가 조금은 좀 시원할란가 모르겠습니다. 예. 올 시즌 대가리 잡고 쓰러진 게 지금 세 번째죠, 그죠? 예, 유타로 와타나베 한 번 있었고, 예, 이마이 한 번 있었고, 한 명 더 있었는데, 다카하시 코나였나? 아무튼 홈팀 3명이 머리 잡고 쓰러졌고 롯데 한번 바꾼 케이스도 있었죠 최근에. 라쿠텐 선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불펜 데이로 전환한 케이스도 한번 있었죠. 근데 오늘 최근에 좀 오늘은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하워드였나? 비 예보가 있어가지고 조금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습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주변에 이제 호수가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날씨가 좀 더우면은 막 그 습한 기운 때문에 사람이 이제 머리 잡고 쓰러지는 건데 장염이었구나 걔는. 아무튼 오늘은 좀 그런 모습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것까지 분석을 해야 되냐? 씨. 유타라 와타나베 최근에 이제 페이스 아주 좋았고요. 뭐 직전 경기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2이닝 잡고 내려갔고 약간 국밥 육수 체형이거든요. 솔직하게 유타라 와타나베에서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그쪽이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요. 예, 2이닝 찍고 내려간 거 보면은. 그렇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유타로 와타나베 작년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수는 높은 타점하고 높은 타점에서 내려온 변화고 이런 것들이 저는 장점으로 좀 보이거든요. 이 체구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구형인데 엄청나게 구형까지는 아니야. 근데 높은 타점이 좀 장점인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삼진 능력도 그렇게 압도적이진 않고. 그래도 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완성도가 좀 더해진 그런 느낌이 있고 확실히 페이스가 좋을 때는 이닝을 엄청 잘 먹습니다. 그죠? 7이닝을 기본 깔고 가요. 7이닝 먹게 되면은 세이브 필승조들 가동되면은 세이브가 막아서 이겨볼 만한 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장점들은 있다. 니오넴 상대로도 전적이 괜찮습니다. 올해 3번 만나서 8이닝 1자책, 5이닝 1자책, 7이닝 2자책으로 전체적으로 잘 던졌고 니오넴이 이제 이 세이브 원정에서 빠따가 생각보다는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홈 2경기에서 8이닝 1자책, 7이닝 2자책으로 잘 던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염 얘기는 라쿠 하워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 선발은 기타야마 코기가 나옵니다. 기타야마 역시 뭐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간만에 한번 좀 삐끗했어요. 예, 지바 원정 가서 5.2 4실점 3자책 1피 홈런으로 간만에 좀 좋지 않은 경기를 좀 했지만은 예, 꾸준하게 좀 좋은 페이스를 좀 달리고 있고 최근 10경기에서 1.48 찍고 있고 이 경기하고 오릭스전에 한번 좀 안 좋았는데 이 경기는 심판이 너무 그거 했던 경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심판이 스트라이크 장난질을 너무 했던 그런 경기였다. 대체적으로 뭐 기타야마는 크게 흠잡을 건 없는 것 같고요. 이 양반 이제 정통적인 구위형이죠. 오버핸드고 구위 상당히 좋고 삼진도 굉장히 잘 뽑고 딱히 뭐 크게 흠잡을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좋아진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 세이브도 빠따가 좀 애지간하기 때문에 충분히 좀 호투를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 정도는 하게 돼요. 세이브도 빠따 거품 다 빠져가지고 요즘 좀 빠따 좀 앵간하거든요, 그죠? 그런 면에서 두 투수 다 역시나 뭐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죠? 선발 왁구는 역시나 이제 언더인데 기준점이 5.5라는 기준점이라서 약간 좀 떨리는 느낌은 좀 있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니오넴의 폭발력 때문일 텐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니오넴이 이 세이브 원정에서는 그렇게 빠따를 많이 치지를 못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5 기준점에서 7경기 했는데 5.5 기준점에서 오버한 경기가 5.5 기준점에 2경기밖에 없어요. 나머지 전부 언더였다. 일단 언더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세이브가 홈에서 나름대로 뭐 좀 이기는 팀인데 니온의 상대로는 전혀 힘을 좀 못 썼거든요. 요즘 빠따도 너무 많이 꺼져 있는 경향도 있고 똥배 좀 거슬리긴 하지만 선발 맞고가 둘 다 좋다는 점에서 거슬리긴 하지만 뭐 그래도 니온을 봐야 될 경기 같습니다. 니온을 승리 언더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릭스 대 라쿠텐. 어제 뭐 선발들은 둘 다 뭐 쳐볼만한 마인드여서 역시 이제 오바도 좀 봤었고 그래도 전체적인 왁구가 오릭스가 좀 낫다 해서 오릭스를 좀 봤었는데 오릭스가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선발도 본인들이 더 잘 던졌고 출루나 안타 출루 면에서도 오릭스가 더 나았었거든요. 찬스를 조금 더 못 살린 부분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양팀 다 타격감이 좋고 중간다리 불펜들이 좀 약해가지고 선발 무너지면 무슨 일이든 좀 벌어질 수 있기는 해요. 뭐 그렇다. 어제 출루는 26출루로 오릭스가 조금 더 많았다. 역시나 뭐 양팀 다 타격감이 정말 뭐 꾸준하게 좋습니다. 그죠? 오릭스 조금 주전들 몇 명 빠진 양반들도 좀 있고 그렇긴 한데 역시 꾸준하게 좋고 라쿠텐 역시 마찬가지다. 라쿠텐 빠따 좋은 요소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올해 야수진이 굉장히 좀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는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라쿠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역시 선발들이 조금 어질어질한 자원들이 좀 나오죠. 타지마 대 후지 마사루가 나옵니다. 타지마 이 친구는 잘 던졌다 못 던졌다 잘 던졌다 못 던졌다 무한 반복이에요. 최근 2경기 조 터졌으니까 한번 잘 던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도 상대가 라쿠텐이기 때문에 조금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약간 이제 크로스 형태고 구위가 좀 약해가지고 이 양반이 이런 양반들이 우타자한테 좀 위험할 수 있거든, 그지? 이제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탄이 약간 마이너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체적으로 한 3점 중반대 찍는 선수고, 기복이 엄청 심한 선수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안 좋게 분류하는 선수고요. 최근 2경기 3실점, 5실점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한번 좀 슬쩍 좀 잘 던진 타이밍도 됐거든요. 근데 상대가 라쿠텐이기 때문에 저는 안 좋게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불펜들도 엄청나게 썼잖아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라쿠텐이 필승조는 솔직하게 좀 밀려. 페르도모 또 어제 뭐 실점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 노리모토 던지는 거 보세요, 그죠? 올해 마무리를 후지라 쪽으로 좀 돌리려고 했었는데 후지라 새가슴 이슈 때문에 그 마무리에서 잘렸거든. 그래서 필승조만 넣고 보면 그래도 오릭스가 왁구가 났거든요. 그래서 라쿠텐 쪽으로도 시원하게 좀 손은 안 나가는데 아무튼 어제 양팀 다 불펜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선발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후지 마사루 타지마 둘 다 못 믿을 양반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왁구는 후지 마사루가 조금 낫긴 낫거든요. 그런 점들.
후지 마사루 작년에 굉장히 잘했어요. 그죠? 예,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작년에 이제 커리어 하이라고 보시면 되고 11승을 넘겼죠. 그죠? 예, 작년에 이제 저기 자완 두 명이 10승을 좀 넘기면서 그래도 팀 승리에 많이 보탬이다. 작년에 2.93 찍었었고 이 양반도 구위 굉장히 약하고 키도 째깐둥이여가지고 구위보다는 변하고 장난질러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고 이 양반도 좀 기복이 좀 심한데 직전 니오넴전에 1.1이닝 6실점을 아주 개털린 경기가 한번 있습니다. 역시 런도 좀 맞는 편이고 전체적으로 삼진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세부적인 데이터들이 조금씩 좀 구려진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작년보다는 좀 티어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작년에도 2.93이었는데 올해는 한 3점 초중반 좀 봐줘야 될 것 같긴 해. 역시나 오릭스 상대로 조금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올 시즌 오릭스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으로 그래도 잘 던진 경기 한 번 있거든요. 그리고 타지마 다이키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높은 티어로 좀 놔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해요. 오늘도 좀 빠따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어제 이제 빠따를 그렇게 쳤으면은 우리가 이제 야구를 오래 보면 다음 경기에서는 뭐 의문의 투수전이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양 팀이 올해 오바 게임을 아주 많이 했어요. 음, 역시 뭐 양팀 다 요즘 뭐 빠따가 좀 괜찮고 그렇다 보니까 양팀 다 빠따 싸움을 좀 많이 했었고 특히 이 오릭스 홈구장 교세라돔에서 빠따 싸움을 좀 많이 했다는 점도 어제 제는 연속 오바, 연속 언더 이런 거 들고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은 일단 이 정도 왔으면 오바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그 생각 정도는 먼저 드는 것 같고요. 선발이 오늘 좀 중요한 날인데 어제 불펜들을 아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면에 저는 후지 마사루가 조금 더 땡기는 것 같긴 합니다. 6.5바에 라쿠텐 역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기 특 한쪽으로 터지면은 형들 이런 경기가 한쪽으로 터지면 닭장을 열어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어. 두 선발 다 뭐 호투를 또 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 가지고 한쪽 도로 한 3점 뭐 이렇게 터지면은 그러니까 한쪽으로 원사이드에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인을 보시든 역마인을 보시든 한번 좀 찔러볼 만한 요소는 되는 것 같아요. 어제 불펜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불펜 닭장 열리기 좋은 경기이긴 하거든. 그래서 뭐 마인을 보시든 역마인을 보시든 한번 좀 과감하게 튕겨볼 만한 요소는 좀 있는 것 같긴 하다. 마지막 경기는 소뱅 대 지바롯데 보겠습니다. 소뱅이 요즘 빠따가 좀 안 좋았는데 홈에 돌아와서 첫 경기에서 빠따를 좀 쳤다는 거는 그래도 기분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역시 소뱅이 요즘에 일단 콘도가 좀 기지개를 좀 켜고 있죠. 최근에 뭐 말리런도 깠었고 어제도 2안타에다가 볼넷 2개니까 4출루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기존 자원들이 전부 다 이제 나가리 된 마당에 그래도 콘도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는 부분이 특징이고 소뱅이 올해 이런 시즌 초부터 계속 이러잖아요. 그죠? 지금 원래 잘하던 녀석들이 잘해준 구간이 없어요. 거의 그죠? 뭐 야마카와든지 야나기타 부상으로 계속 빠졌었지. 슈토가 돌아와서 좀 꾸준히 잘해주고 있긴 하고. 근데 어쨌든 잇몸 야구가 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큰 것 같고. 근데 야나기 마치 이런 애들이 전반기에 많이 캐리를 해줬는데 타격감이 좀 죽는 감이 있고요. 이제 어제 경기는 다운스가 이틀 연속 3안타 경기를 했거든요. 이 친구가 요즘 조금 잘 쳐줘. 두 경기 연속 좀 빠따 좀 쳤었고. 야마모토 케이타가 어제 이제 3타점 좀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소뱅이 힘이 아닌가 그런 생각 정도는 하게 됩니다. 이 친구 요즘 좀 나오고 있는 친구 신빙 친구인데 이틀 연속 안타 2개 하나 까면서 어제 타점 맛도 좀 봤거든요. 이런 애들이 좀 단기적으로 왁 좀 쳐줄 수 있고 소뱅 어제 전체적으로 하위 타순이 좀 터졌다는 부분은 조금 특징으로 좀 말씀드려 볼 만한 것 같고 오늘 선발은 오제키 대 브라이언 서머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오제키는 올 시즌 뭐 카우 페이스를 좀 달리고 있죠.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올 시즌 1점대를 좀 찍고 있고 그래도 이 양반이 좀 공 느리고 구위 느린 자완 쪽에서는 그리고 티어가 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많잖아 자완이 이런 애들 뭐 어제 나왔던 도코다도 있고 오제키 뭐 그리고 저기 뭐 카토도 있고 뭐
많은데 그쪽에선 그래도 티어가 좀 괜찮은 친구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던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게 딱 하나 거슬리는 거고. 근데 어쨌든 작년에도 2점대, 재작년에도 2점대. 그리고 꾸준하게 그래도 잘하는 친구에 속하기는 한다. 이래 좀 말씀을 드릴 만한 것 같고 올해 1.83. 최근 한 7경기 정도 진짜 거의 뭐 무결점 피칭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리는 부분이긴 한데 진짜 뭐 꾸준하게 잘 던져주고 있다. 직전 경기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고 1회 좀 위기를 맞았었는데 말루 찬스를 한번 맞고 나서는 7방으로 엄청나게 잘 던졌죠. 올해 지바로 때 세 번 만나가지고 두 경기 꽉 피칭했고 5인 3실점 한 번 했고. 서먼스는 아직 뭐 많은 경기를 던지지 않았는데 일단 승효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ERA가 2.73이니까 뭐 엄청 잘 던진다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근데 어쨌든 지바로 때에서 선발로 뛰면서 4승 1패면은 승효 기질이 좀 있다, 배워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잘 던지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공 던지는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육각형에 좀 가까운 투수인데 구위도 그냥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냥 밸런스가 잡힌 좀 육각형 투수라고 좀 보시면 되긴 됩니다. 마운드에서 조금 좀 안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소환했던 경기가 한 번 있거든요. 그 경기가 세이브전이었는데 그 경기가 4실점은 좀 좋지 않았고 나머지 경기들은 좀 대체적으로 잘 던지긴 했는데 좀 특징으로 말씀드릴 만한 건 오무원이에요, 오무원. 이 친구가 첫 시즌에 용투들은 이닝 관리를 좀 해주고 일정 관리를 좀 해주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일본은 그죠? 그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가. 그 중에 하나인데 올 시즌 7이닝 던진 경기 딱 한 번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오무원이었어. 5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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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이닝. 이 부분이 약간 걸려요. 소뱅이 빠따가 좀 답답했는데 어제 좀 터졌고 지바롯데가 불펜이 더럽게 불안한 팀이기 때문에 오무원 해가지고는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하고요. 그리고 소뱅이 작년 후반기부터 자원상대 성적이 꽤 좋다라는 점도 조금 참고는 좀 할 만한 것 같고 이 경기에서 제일 거슬리는 거는 오재기가 너무 장기간 너무 잘 던지고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도 역시 지바롯데를 보기에는 전체로 좀 부족함이 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경기를 오무원하는 서먼스를 내놓고 이게 지바롯데가 이기려고 하면 오재키를 좀 많이 털어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최소 3득 이상은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시나리오가 이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 그 정도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소뱅 승에다가 6.5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MPB 5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MPB 어제 좀 좋았는데 어제도 좀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비교해서 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가시기 전에 추천 글자 따봉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